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고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쌀국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이제 쌀국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대표적인 쌀국수에 얽힌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꾸어치아오 미셴, 다리를 건너는 쌀국수더라 하는 그런 이름에 얽힌 러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베트남 쌀국수가 이렇게까지도 국제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국수라 하면은 지금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략적인 거는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를 재료로 하고요. 거기에 조미료로 어떤 파나 양파, 고추, 생강 등을 넣고 또 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 넣어서 끓이기도 하고요. 국물을 따로 끓인 데다가 국수를 따로 삶아서 후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원래 쌀은 점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의 쌀국수는 쌀가루 함량이 한 20에서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어떤 밀가루나 이런 거를 써서 점도를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것이 근자에 와서는 어떤 쌀가루를 거의 100% 써서 만들기도 한답니다. 중국에서 보면은 이 쌀국수에 대한 최초의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식차라는 요리책에서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식차라는 요리책은 지금은 전해지지는 않아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15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록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쌀국수 하면은 약 120년 전, 1900년 정도 초 정도에 중국의 운남성의 진남 지역이라는 데서 많이 유행했던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베트남의 어떤 쌀국수도 그 운남성과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베트남의 북쪽 지역, 하노이를 위시한 그 북쪽 지역이 어떤 같은 옛날에는 문화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쌀국수가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남대로, 중국에서는 중국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중국에서도 이제 1900년대부터 이제 보편적으로 유행하던 쌀국수는 한 1950년대 이후에 어떤 동북 삼성이라든가 중국의 각지로도 널리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마치 동북성이면 동북성, 사천성이면 사천성의 어떤 자기 향토 음식처럼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게 발전이 돼갔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어떤 운남성의 그 대표적인 쌀국수가 꾸어치아오 미셴, 다리를 건너는 쌀국수라는 어떤 러브 스토리가 아주 잔잔하게 깔린 그 배경이 있는 쌀국수인데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연접한 지역인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유행하던 음식이 어떻게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는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1858년서부터 1945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베트남에 와 있던 프랑스인들이 그 어떤 쌀국수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프랑스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만들어 먹은 모양이에요. 그 프랑스 음식 중에 포토페라는 어떤 고기 스프가 있었는데, 그 스프에 아마 이렇게 그 프랑스에서는 넣어서 쌀국수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가 이제 유럽 지역에 퍼지면서 마치 이것이 프랑스 요리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그렇게 전래가 돼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의 그 쌀국수 이름이 PHO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포토페라는 그 음식에서 이름이 명명된 거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1955년서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의 남북전쟁이 벌어지죠. 저희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가 냉전 시대라 미국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제 공산 정권이고 남쪽은 이제 민주 정권이다 보니까 북쪽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남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오게 된 모양이에요. 전쟁 통해.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원래 북쪽 하노이를 위시한 그 북쪽 지역의 음식인 쌀국수가 베트남의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된 것도 이 어떤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고요. 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미군들이 또 다녀갔을 것이고 또 베트남 피난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로 아마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여러 군데로 넘어간 그 베트남인들이 현지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음식점을 내서 장사를 하기도 하면서 베트남 음식이 불란서를 통해서 유럽으로 미국이나 기타 지방을 통해서 어떤 전 세계적인 음식이 돼가는 어떤 과정이 그 베트남 전쟁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하나의 어떤 비극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문화를 전파시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기여도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베트남 쌀국수가 지금은 글로벌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유행했던 1900년대부터 유행했던 그 쌀국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꾸어치아오 미셴이라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는 쌀국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운남성 진남 지방에 아주 공부 잘하는 수제 선비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답니다. 그 수제 선비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지났는데요. 그 부인이 아주 예쁘기도 하고 아주 현명한 아주 총명한 그런 부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있으면 이런저런 집안일도 신경이 좀 쓰일 것이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예쁘고 현명한 부인이 옆에 있으니까 또 어떤 집중이 좀 덜 되는 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비는 이제 그 동네 밖에 호수가 하나 있었고 그 호수 가운데 아마 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섬 안에는 정자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섬하고 이 호수 밖하고는 돌다리가 연결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선비는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이 부인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자기의 이제 사랑하는 서방님이 집에도 안 있고 그 섬에 가서 공부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건강도 챙겨드려야 되겠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음식을 해서 또 때마다 이제 갖다 드려야 되니까 그 핑계김에 아주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서 섬에 있는 서방님을 이제 보러 간 거죠. 그 음식도 이제 해다 드리고요. 근데 이 서방님이 아마 선비는 공부하는데 열중하느냐고 때를 맞춰서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도 식으니까 맛도 없어지고 그랬답니다. 그래 저희 선비가 공부에 열심히다 보니까 점점 몸이 좋아질 리는 없을 것이고 이 부인이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이 야위어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있는 씨암탉을 잡아서
우리 서방님 몸보신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씨암탉을 푹 과서 국물을 우려내서 거기다가 이제 갖은 양념을 넣고 또 저 쌀국수를 집어넣어서 끓여서 그걸 가지고 그 섬으로 가져다가 이제 서방님 드시라고 갖다 드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려놓고 이제 드시라고 해서 와서는 한참을 있다가 이제는 이제 다 드셨겠거니 그럼 가서 그릇이라도 가져오고 또 서방님 얼굴에도 한번 보고 오자 이렇게 해서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직도 국수를 안 드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암탉을 푹 과서 만든 그 국물을 낸 거기에다가 국수를 삶았는데 그 위에가 아마 그 암탉 기름 같대요. 기름층이 이렇게 두껍게 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국수를 기름을 걷어내고 보니까 그 밑에 국물이 아직도 뜨거웠다는 거예요. 응? 가만히 이제 부인이 이제 현명한 부인이니까 생각을 했겠죠. 아, 이게 그 씨암탉 그 기름이 위에서 어떤 방열 작용을 해서 안에가 보온이 돼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유지가 돼 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방님이 더 맛있게 좋은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실까 해서 궁리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씨암탉을 또 삶고 그 국물에다 이제 양념을 넣고 그런데 이제 서방님이 갖다 드려도 바로 드시지 않으니까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따뜻한 국물에 말아 드실 수 있도록 국수를 또 따로 삶아서 갔답니다.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뭐 바로 그때도 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뜨거운 상태가 유지돼가 있고 그 맛도 있으니까 이 선비도 아마 잘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매일 이제 그렇게 이제 부인이 정성껏 자기 사랑하는 서방님한테 그렇게 음식을 정성껏 해다 드리고 서방님도 그 음식을 이제 따뜻함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더 맛나게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건강도 유지가 되고 몸이 건강하니까 공부도 더 잘 됐겠죠. 그러니까 아마 뭐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급제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또 소문도 났겠죠. 아, 어떤 선비 부인은 이렇게 그 사랑하는 선비가 뭐 제대로 드시라고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고 그걸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해서 과거에도 급제를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으니까 그거를 서로 따라서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쌀국수가 뭐 그 국물에다가 국수를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것도 있고 한데 이 꾸어치아오 미셰는 국물 따로 끓이고 국수 따로 삶아서 뒤에 이렇게 합치는 그런 요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남 지역에서 이제 이 선비가 이제 그 부인의 그런 내조를 받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과거에도 급제하고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운남성 진남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발전하게 된 거고 지금도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쌀국수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 이 쌀국수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원래 쌀국수는 이제 끈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끈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수안장 미셴이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제조 방법이. 그거는 쌀을 발효를 시킨 다음에 분말을 내서 그걸로 이제 쌀국수를 만드는데 향은 좋은데 단점은 쌀국수 길이가 그렇게 점도가 높지 않아서 길게 빼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또 하나는 깐장 미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쌀을 아주 가루를 내서 그거를 갖다가 어떤 기계에다가 넣어가지고 마찰열을 일으키면서 이거를 뽑아낸대요. 그런 마찰열 때문에 이 끈기가 더 올라가고 점도가 높아져가지고 쫄깃쫄깃하면서 국수 길이도 길어지는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었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꾸어치아 미셴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이제 쌀국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전역으로 이제 퍼져가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 꾸어치아 미셴점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그 꾸어치아 미셴에 얽힌 이 스토리가 아주 재밌어서
그 재밌는 스토리를 듣고 그 꾸어치아오 미시엔을 파는 음식점에 가서 먹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입혀져서 그런가 더 맛있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꾸어치아오 미시엔은 탕 따로 국수도 따로 끓여서 따로 삶아서 서로 이렇게 먹을 때 삶은 국수를 넣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새참 중국어 디엔신 쫑원 시간입니다. 부인은 요리를 준비했다. 후런 준베이 하올러 차에. 부인은 서방님을 위해 쌀국수 요리를 준비했다. 후런 웨이짱푸 준베이 하올러 미시엔 차에. 부인은 다리를 건너갔다. 후런 꾸어치아오 취라. 부인은 다리를 건너가서 요리를 전했다. 후런 꾸어치아오 취 송러 차에. 부인은 다리를 건너가서 쌀국수 요리를 전했다. 후런 꾸어치아오 취 송러 미시엔 차에. 부인은 다리를 건너가서 준비한 쌀국수 요리를 전했다. 후런 꾸어치아오 취 송러 준베이 하오더 미시엔 차에. 부인은 다리를 건너가서 서방님에게 준비한 쌀국수 요리를 전했다. 후런 꾸어치아오 취 게이 짱푸 송러 준베이 하오더 미시엔 차에.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